동학개미 운동이 난립니다. 갑자기 왜 동학개미 운동이냐? 시장이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개미들이 힘을 모아서 이참에 주식 좀 사자. 누가 시킨 것은 아닙니다. 누가 운동을 벌인 것도 아닌데 한 가지 주가 너무 싸다 이거야. IMF 때도 한번 경험했어. 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경험했어. 나라가 망가지는 줄 알았고 세계 경제가 망가지는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니까 그게 바닥이었다 이거지. 그게 바닥이었다 이거지. 한두 번 나간 게 아니야. 우리 국민들 재테크 감각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는 또 안 당해. 1400포인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조건 매수다. 1500포인트에서 제가 닥치고 매수다. 그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돈들 들어와서 지금 집중적으로 돈 들어와서 최근에 100만 계좌가 신규로 개설됐다 그래요. 100만 계좌. 100만 개 계좌가 신규로 개설됐다 그럽니다.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40조를 넘어갔다 그래요. 고객 예탁금이 40조. 30일까지 그 3월 달에 개인들이 순매수한 게 무려 30조라 그럽니다. 10조라 그래요. 10조. 10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한 4조 정도를 매수했고 2월 달에도 한 4조를 매수했는데 3월 달에 개인들이 10조를 매수했다 그래요. 10조.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예, 외국인들 니네 나가. 뭐 공매도나 맨날 하고 니네 나가. 우리가 살게. 우리 시장은 우리 기업들은 우리가 살 거야. 요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이다. 예전처럼 개인들이 개별주 사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 제1등 종목 삼성전자를 사요. 삼성전자를. 이게 달라진 흐름입니다. 자, 삼성전자 너희들 자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살게. 이렇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많이 달라진 풍경들이에요. 이제 개인 투자가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작전준화하고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종목 이런 거 사는 거다. 저는 여러분한테 삼성전자보다 카카오 좋다. 네이버를 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사라. 네이버를 사라. 요것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아시아를 접수할 것이다. 카카오를 사고 네이버를 사라. 그 다음에 삼성 SDI나 LG화학이 2020년대에는 가장 급성장 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오늘 뭐 셀트리온 종목들 좋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지켜나가는 대표 종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매일 보는 것처럼 코로나 실시간 현황판 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4,000명으로 확실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야. 사망자가 812명이고 전체 사망자 누진이 11,000명을 넘었었지만 이탈리아 확실히 좀 사망자가 좀 줄어드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모습이야. 7,000명에서 6,000명에서 5,000명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근데 스페인이 좀 늘었어요. 스페인이 지금 9,000명인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이 9,000명 늘었는데 9,000명 늘었고 이게 이제 이틀치 합한 건가? 네, 9,000명 늘었고 독일이 3,000명 늘었어요. 최근 들어서 독일이 뭐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 프랑스는 4,000명 증가인데 프랑스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3,000명 증가. 영국은 2,600명 증가. 이 영국도 최근에 2,000명 정도 보였으니까 뭐 별 대동소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미국은 지금 이제 19,000명 하루 확진자가 19,000명 거의 2만 명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미국이 지금 이제 이번 주는 가장 미국이 찬란한 주간이 될 것 같아요. 2만 명. 예, 2만 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미국이 500명, 이탈리아가 800명, 이탈리아 사망자도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스페인이 800명, 독일은 사망자 좀 작습니다. 90명, 이란이 141명,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미국 증시가 뭐 급등도 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꽤 좋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의 코로나가 좀 약세로 간다. 이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고 터키가 조금 증가하는 품이 조금 수상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 터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대한민국은 125명 증가인데 대한민국의 증가는 보니까 지역별로 보니까 그렇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더라.
자, 125명 증가인데, 주로 대구에서, 이게 이제 60명 증가인데, 대구에서 55명이 한 군데서 나왔어요. 55명이. 한 군데 예전에, 요양원, 대실요양병원이었죠. 대실요양병원인데, 그 대실요양병원 위에층이 정신병동이었는데, 그 정신병동은 이제 폐쇄 공간 아닙니까? 거기에서 대량의 5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60명 중에서 55명이 폐쇄병동에서 발생했다는 것. 그 때문에 그 빼고 나면 뭐 대구도 5명밖에 안 돼요. 대구도 5명 증가고 경북도 2명 증가란 말이죠. 그거 생각하면 5명, 2명이니까 그게 빼고 나면 대구, 경북도 이제 거의 마무리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좀 증가했습니다만 서울, 경기도 뭐 최근에 한 10몇 명 정도로 쭉 그렇게 되고 있고, 금협 쪽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력들 검사한 건데 15명인데 여기에서 또 이제 금역대에 확진이 되는 환자하고 집에서 자가격리 하다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자가격리 하다가 확진된 사람하고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합하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상당히 좀 안정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보면은 부산, 경남, 뭐 인천이 오늘 6명 증가하고 나머지 세종, 충북, 울산, 대전, 강원, 광주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폐쇄병동이라든가 또 요양원 이런 데서의 신규 발생 빼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뭐 4월달 되면은 4월 둘째 주죠. 둘째 주에 일단은 이제 고3, 중3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개강을 하겠다라고 해요. 온라인 개강. 학교에 오진 않지만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겠다.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죠. 개강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는 꼭 100명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00명에서 꽤 왔다 갔다 하죠. 100명에서. 100명에서 계속 70명, 100명, 104명, 90명, 140명, 105명, 78명, 125명 이런 식으로 100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코로나는 대한민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위치로 가지 않겠냐? 미국은 아직도 뭐 창궐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계속 코로나로 고생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제목을 남북주로 달았어요. 남북주. 오늘 제목을 남북주로 달았습니다. 그동안 쭉 주가 올라가던 중에서 오늘은 남북주 흐름이 가장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왜 느닷없이 상한가에 갔을까? 의문이다. 경농, 아시아종묘, 효성, UMB, 조비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건 있지만 왜 느닷없이 상한가에 갔지? 푸른기술, 부산산업, 에코마이스터, 데아티아이 같은 철도주는 왜 또 갑자기 상한가가 간 거야? 아난티는 왜 갑자기 상한가 가지? 그렇게 내려가더니만. 그 다음에 인디에프 같은 개성공단은 왜 올라갔지? 급등이었을까? 또 건설주, SOC, 도화엔지, 유신 같은 것도 14%, 19% 급등입니다. 이거 왜 올라간 거야 도대체? 이야, 신기하다. 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제가 11시 방송 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8시, 원래 9시 하는데 제가 8시로 옮겼죠. 9시 하고 나면 이제 가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옮겼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8시에 9시 할까 그랬나? 참, 9시 하고, 씻고 9시 하고 가도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그랬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말이죠. 괜히 8시로 옮겼나 보다.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8시 옮겼는데, 말이 자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9시도 되는데, 지난번에 10시 방송이었으니까 제가 8시 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9시 방송, 11시 방송이니까 9시에 해도 되는데, 이거 까먹었다. 오늘 방송이라고 제가 8시에 그냥 옮겨놨는데, 9시에 되는데, 그죠?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9시 출발하면 되는데, 9시 반, 9시 한 40분에 출발되는단 말이죠. 조금 제가 착각을 했네. 자, 하여튼 뭐 제가 녹화해 놓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왜, 남북 경협주가 갑자기 노다지 상한가에 갔을까? 궁금하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말이죠.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 첫 번째.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 많이 하락.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너무 많이 하락. 두 번째는, 남북, 북한 개방에 대한, 사람들 대북주에 대한 기대감. 대북주 기대감 팽배. 이게 있어요. 대북주 기대감. 사람들이 대북주가 그동안에 굉장히 시세를 잘 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대북주가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 또 신용도 많이 빠졌잖아요. 신용도 거의 뭐 소진돼서, 분명히 저게 한번 급등할 텐데. 그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있고. 자, 거기다가 세 번째가 폼페이오의 발언. 이것이 이제 기폭제가 됐다. 그래서 뭐 재료가 좀 있으니까 올라온 거란 말이죠. 폼페이오 발언.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됐는데, 물밑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물밑에 흘러가는 내용들.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북한 포털에서 보면은 기사화된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사화된 것은. 그래서 기사화된 것을 보게 되면은 폼페이오 얘기,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과 무급휴직 유감 이런 건 나와 있고, 다른 것들은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폼페이오 얘기, 요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폼페이오. 그 정도에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 밑에 흐르는 여러 가지 루머는 있는데, 그 루머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루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루머일 수도 있고, 또 루머가 아니고 약간의 진실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사화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우리 연합통신에서 신문에서 연합통신에서 기사화된 거, 연합TV에서 기사화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연합은 항상 게 중립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예를 들면 일본의 산케이 신문 같은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한 언론이야, 이상한 언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산케이에서 나온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근거로 삼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확실하게 연합에서 나온 얘기만 가지고 한다면 이거입니다, 이거. 폼페이오가 북한 지도부와 마주 앉길 희망한다. 요 얘기예요, 요거. 딱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인데, 아니 폼페이오가 한두 번 그 얘기 했나? 북한하고 대화하자. 늘 하던 얘기 아니야. 근데 저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였나? 인도적 지원 직접 제안.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 뻔한 거 아니야. 그것이 그렇게 큰 거야? 맞아요. 별로 큰 거 아니야. 큰 거 아닙니다. 근데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습니다. 그 G7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G7 회담을 끝내고 G7 외교장관 회담, 원래 이제 국무장관이 외교장관이죠, 외교장관.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G7과 모든 국가는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어 단합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의 불법적 핵탄두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그 얘기 뭐냐면은,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니까 합심해가지고 계속 경제 제재를 갖다가 지속하자. 요 얘기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외무성 국장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이런 게 생겼나봐요. 대미협상국이라는 게 생긴 모양이죠. 북한의 외무부에, 외무성에 대미협상국, 이런 게 생겼나봐요. 그래서 북한의 대미협상국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뭐라 발표했냐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폼페이오의 이번 낭발을 들으면서 다시금 대화 의욕을 더 확신성 있게 접었다. 그러니까 대미 협상국이 생겼다는 것도 몰랐는데, 대미 협상국이라고 만들고 그게 국장이라는 인사가
폼페이오의 망발을 들으면서 다시금 대화 의욕을 더 확실히 접었다.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딱 3시간 만에 다시 폼페이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고받고 뭐 했는 거야. 뭔가 하여튼 뭐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 얘기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하여튼 뭐가 있으니까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3시간 만에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는 북한 지도부와 다시 마주 앉아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하는 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에 일을 시작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는 얘기죠. 대화를 하자. G7 회담이 끝나고 계속해서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북한의 제재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북한의 대미 협상국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죠? 옛날에 뭐 미국국 이런 거 있었죠. 근데 대미 협상국이라는 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망발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망발이다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또 이제 기자들 질문하니까 망발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딱 나오면 그거밖에 없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단데 오늘 갑자기 그 대북주가 급등을 했다. 북한의 외무성 국장이 성명 보도하고 난 다음에 3시간 30분가량 지난 시점에서 전화 컨퍼런스가 열렸고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뭔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거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관련해 북한이 도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니까 북한이 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지원을 제안했다. 이제 지원을 할 것을 제안했는데 요걸 이제 그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세계 식량은행을 통해 일을 했다. 우리는 직접 그것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다른 나라를 지원해왔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쭉인데 결국 뭐 식량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식량도 지원하겠다. 근데 식량 지원 얘기 때문에 오늘 농업주들이 급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량이라 그러면 이제 직접 곡식을 줄 수도 있겠지만 비료라든가 농약 같은 걸 줄 수 있겠죠. 지금 뭐 북한에 비료 농약이 많이 모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그 농약주들이 먼저 올랐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의료용품과 농기구 등의 북한 반입을 허용하기 위해 WHO와 WFP 등 세 곳에 대한 제재를 7월 말까지 면제하고 대북 지원 사업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지난달 나온 바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농약과 비료를 사가서 북한에 좀 지원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지금 급등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얘기 쭉 있어요. 이란이든 북한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감염 사례와 사망자 수치뿐만 아니라 이거 뭐 투명해 주기를 원한다. 북한이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그건 뻥 같다. 믿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한국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해라. 이런 얘기죠. 한국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 외에 다른 이들에게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자료에 비춰 한국이 정점을 지난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 이에 대해서 박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열심히 해가지고 코로나를 대치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코로나를 퇴치했다. 이런 얘기. 어쨌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인데 제가 한번 쭉 봐볼게요. 자, 제가 봐볼게요. 경농 주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농 진짜 바닥이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어. 2만원대 위에 갔던 주가가 5,700원까지 4분의 1 토막 났어. 경로. 그 다음에 아시아정묘. 주가가 무려 2,200원까지 갔습니다. 11,000원 하다가 2,200원까지. 그 다음에 효성OMB. 요거는, 효성OMB는 좀 이제, 비료 중에서도, 유기질 비료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주가가
25,000원 하던 때도 있었는데 2,900원까지 갔어. 약 10분의 1토목까지 갔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3,000에서 5,400 갔으니까 뭐 한 80%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뭐 거의 더블 났죠? 단기적 바닥에서 더블 났다. 죄송해요. 그다음에 조비, 요거는 이제 그 조선 비료니까 주로 이제 그 비료란 말이에요. 비료인데 이것도 주가가 잘 갈 때 35,000원까지 갔었는데 뭐 6,000원까지 내려왔네. 6,000원까지, 6,000원대까지, 6,800원이 저점이네. 자, 그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철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철도주도 푸른 기술, 철도의 대표적인 탄력주인데, 자, 푸른 기술이 33,000원 하다가 저점 6,2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만원 왔으니까 바닥에서 이것도 한 80% 올라왔죠. 거의 뭐 더블 정도로 올라왔다. 자, 부산산업, 철도 레일 밑에 까는 침목, 시멘트 침목인데, 주가는 25만원 가다가 7만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09,000원까지, 이것도 한 5, 60%, 한 60% 이상 올랐죠. 그 다음에 대하TI는 명실상부하게 철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철도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만원 위에까지 갔다가 주가가 지금 2,40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왔다. 4,050원까지. 에코마이스터, 대우 AL, 현대로템은 아시다시피 철도 차량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가 45,000원 하다가 무려 8,700원까지. 참 대단하죠.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있나 주가가. 그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바닥에서 좀 급하게 올라오는 중이다. 주가가 오늘 좀 올라왔다도 밀리기도 했습니다만은 현대로템.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아난티. 아난티 아프다. 31,000원까지 갔다가 3,700원까지 약 10분의 1토막 났다. 이게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 이 시대의 주식 명인 중에 한 분이 아난티를 사라고 얘기해가지고 나도 아난티를 샀다. 짐 로저스라는 그 이 시대의 명인이 내가 아난티의 사회에 있어도 맡았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참 대박을 만들었었는데 우찌대에서 요게 이렇게 3만원 하다가 6,000원까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석재, 통일교 쪽에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 조금 약점이긴 하지만은 주가가 4,000원대까지 갔었는데 1,100원까지 내려갔다. 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갔고, 그 다음에 뭐 인디F, 신원, 좋은 사람들, 재룡전기와 같은 전력주, 일단 이제 생각이 좀 나죠. 옛날에 다 이거 다 한가닥 하던 종목이었는데 2만원 하다가 3,300원까지. 자,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제 우리 그 토목 엔지니어링의 대표 종목이고, 사실 뭐 대북주가 아니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종목인데 대북주에 괜히 끼어가지고 이게 참 못 먹고 못 사는 종목이 됐어. 주가는 5,000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역사적 최저점까지 갔다 반등을 열심히 하고 있다. 도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건 왜 이렇게 내려온 거야? 현대건설. 주가가 79,000원 하다가 79,000원. 이게 10만원도 아깝지 않다 그랬는데 1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오늘도 장중에 쭉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20%까지 갔다가 20%까지 갔다가 지금 7.65%로 마감됐어요. 현대건설. 그 다음에 우원개발, 특수건설 쭉 종목군들, 동양철관, 그 다음에 해인, 그 다음에 시멘트에서 성신양의 고려시멘트 이런 것들 그렇고 쭉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물산도 16% 올랐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게 참 남북전은 정말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게 주가가 올라갔었고 또 대단하게 주가 내려왔었고 역시 그 남북주에 끼는 살아가지고 올라가면 상한가야. 한번 요만한 재료라도 나오면 상이야. 바이오보다도 더 강해. 바이오도 저렇게 상가진 않는데 아주 요만한 재료만 나와도 강이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워낙 동학개미라서 개미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학개미라서 개미가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미의 자금으로 지체 없이 그냥 부담 없이 마구 팍팍 쏘는 마구 팍팍 상한가 내려보내는 이런 이제 그런 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봤습니다. 뭐가 그러면 있을까 봤더니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또 있나 봤더니만 체룡해가 있어요. 체룡해. 그래서
최룡해가 경제 위기가 나오면은 최룡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다. 최룡해. 그래서 최룡해가 2인자로 좀 보상이 되니까 최룡해에 대한 제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떠도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다. 옛날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있고 고르바초프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옛날에 80년대에 서로 협상을 했죠.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군비를 더 이상 늘리지 말고 감축을 하자. 그래가지고 1차 만남이 있었고 그때는 차 안 마셨고 2차에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라는 데서 만났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수도인가 봐요. 그게 어떤 외딴 섬의 한적한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레이건이 얘기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리를 박차 나간 이유는 SDI라고 스트래틱 디펜스 이니셔티브라 그래가지고 전략 방어 전략 방어 무기인가 하여튼 그래요. 이니셔티브니까 뭡니까? 이니셔티브. 그건데 그건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소련이 미국을 향해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이번에 북한이 개발한 거죠. 그걸 쏘게 되면은 우주에서 레이저로 쏘아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그런 얘기예요. 우주에 이렇게 많이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레이저로 쏘겠다는 거죠. 말은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무지하게 많이 띄워놓고 그게 레이저를 쏠 수 있는 인공위성 띄워놓고 소련의 중요한 군사 물자를 쏜다 이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말은 방어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고 말은 방어잖아요. 발은 방어인데 그게 아니라 우주에다가 인공위성 막 쏘아 올려가지고 지금 첩보위성도 많이 올라가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가지고 소련의 주요 군사기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일거에 한 방에 싹 공격해 들어가면 소련의 군사기지는 한 방에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소련은 그걸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SDI인데 근데 이제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가 이제 레이카비크에서 만났는데 고르바초프가 그 SDI도 감축에 넣자 그렇단 말이죠. 감축에 넣자 그러니까 레이건이 그건 못해 하고 박차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군축 협상의 주 내용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핵무기를 탑재해 가지고 대륙을 날아가는 만 킬로 이상 이런 걸 갖다 없애자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걸 이제 감축하자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고르바초프가 SDI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없애자 그러니까 레이건이 그거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 말이죠.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핵무기를 갖다가 미국에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 그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했으니까 레이건이 아니라 트럼프가 오케이 한번 대화하자 이렇게 나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게 아니었으면은 트럼프 진영에서 그렇게 쉽게 북한하고 만나서 오케이 한번 해보자라고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폼페이오가 북한 방문했으니까 김정은이가 우리 후세까지도 우리 아이들도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만큼 당시에는 이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등소평의 개혁 개방의 노선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북한에도 꼴통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온 최룡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거 안 돼. 핵무기를 어떻게 개발했는데 그걸 갖다가 없앤단 말이야. 그 김정은이가 개발한 거야? 내가 개발한 거야 그거. 내가 참 고생 많이 해서 개발한 거야. 김정은이가 왜 없앤데? 이렇게 아마 반발이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 반발의 과정 때문에 결국 중간에 하노이에서 이제 김정은이하고 타협안으로 중간에 그러면 영변만 없애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트럼프가 천마하고 약속이 틀리잖아 맞자시야. 처음에 그게 아니었잖아. 그거 뭐야 지금 다시 영변만 없애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트럼프가 나온 게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틀려지게 나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못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지금 이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잖아요. 게다가 그러면 대안으로 이제 뭐 최룡이나 이런 인간들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금강산을 개발하고 온천을 개발하고 마식령 스키장을 개발하고 백두산을 개발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물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쪽을 많이 개발했는데 개발해가지고 딱 오픈하려고 그랬더니만 지금 안 가잖아요. 한국 사람도 안 가고 그리고 갈라 그랬는데 또 코로나까지 나왔어.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중국 애들도 못 오고 이거 지금 이제 엉망이 징창이 된 거야. 그래서 누군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래서 지금 이제 최룡해 2인자인 최룡해가 그렇게 책임을 집어쓰고 실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요 얘기 뭐냐면은 요 얘기를 보면서 보는 것이 앞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은 북한 내에서 여러 또 어떤 숙청이 있을 것 같다. 숙청이.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지고 나가고 이 숙청이 대대적으로 있은 다음에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뭐 김여정이 또 뭐 부상한다든가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북한의 새로운 기풍들 또 김정은이가 진짜로 핵을 없애려고 마음 먹었다면 새로운 인물들을 데리고 다시 핵 협상을 시작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다 추측이고 뭐 그런 거예요. 숙청하면 안 됩니까?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요건 다 추측이고 쓸데없는 추측인데 하여튼 뭐 오늘 남북주들이 대거 급등하고 상승하는 걸 볼 때에 그런 내용들이 밑바닥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어찌 될지 모르는 거고 남북주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강조드리지만 남북주는 절대로 신용투자 안 된다. 우리가 김정은의 마음과 트럼프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걸 가지고 그냥 억지로 아는 척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매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일단 보고요. 자, 하여튼 그렇다. 지금 이제 조만간에 주한미군 한미 방위비 협상은 조만간에 타결될 것 같다라고 그러네. 타결될 것 같다. 이것도 잘 돼야 될 텐데 정말 미국이 너무 힘들게 한다. 그죠? 한국을 정말 힘들게 한다. 미국도 힘들게 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아 요즘. 미국도 힘들게 하고 북한도 힘들게 하고 코로나도 힘들게 하고 말이야. 이게 참 너무 대한민국 힘들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좀 사라지면서 대한민국 경제 좀 좋아지고 대한민국의 뭐 북한 문제도 좀 사라지고 좀 해결되고 또 미국과의 문제도 아니 뭐 돈 이렇게 그러면은 자꾸 돈 달라 그러지 말고 철수하든가 그렇게 그냥 좀 빨리빨리 결정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조금 편하게 우리 열심히 그냥 일하는 만큼 돈 벌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북 재료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상한가 쳤지만 내일 또 내려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마도 선거 끝나고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 뭔가 좀 나올 것 같아. 그죠? 코로나 끝나고 뭐 되고 나면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뭔가 좀 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지금 여러분들 뭐 남북조 들고 있는 분들은 도저히 팔 수 없는 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이익 나신 분도 없을 거예요. 저 밑바닥에 사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남북주는 홀딩한다. 자, 우리 동학 개미들이 원래 동학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죠. 동학난이 이제 우리나라가 홍경래 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난이 많았는데 주로 이제 그 서북 지역, 지금의 이제 평안도 지역에서 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의 조선 말기 고종 때 마지막에 일어난 게 동학혁명이죠. 동학은 이제 지금 전주 쪽인가요? 그쪽에서
조 누구더라? 조가병이 아니라 뭐 그 사람이 워낙 그 가렴주구를 해서 너무나 많이 그 괴롭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동학난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먹이고 조병아인가? 예, 조병아 죽어있는데 아버지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한테 군포를 먹여요.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세금 내라 이런 거.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세금 내라 이런 얘기. 군포.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군포를 먹이고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누굽니까 동학의 예. 그 양반의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녹두장군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난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인내천이죠, 인내천. 인간은 다 똑같아. 인간이 양반과 쌍놈의 차별이 어딨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학난을 일으켜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사실 관군이 패퇴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봉준.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해가지고 쭉 있는데 관에서 조정에서 서울서 사람이 내려와 협상을 하자 그래갖고 네 얘기 다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동학난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전봉준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딱 그쪽에 이제 성주가 되고 그랬다 그죠? 성주가 되고 그랬는데 조정에서 청군과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군에게 동학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학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청나라하고 일본의 군대를 요청했죠.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군이 들어왔고 그래서 들어왔던 일본군이 나가질 않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동학군이 이제 졌죠. 일본군한테 졌습니다. 일본과 청나라의 합병에 졌습니다. 지고 난 다음에 일본군이 자기 나라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우리가 한일 합방까지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의 이 동학군들이 흘러 만주로 가서 이제 독립군이 됐다고 합니다. 흘러 이어서 만주로 가서 독립군이 됐다 그래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의병 일기, 우리나라 소위 밀란의 역사라고 합니다. 홍경래라부터 시작돼서 동학난까지.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국채보상운동으로 이어졌다가 97년도 금모기 운동으로 계속 이어졌다가 이번에 한국의 주식을 사자 해가지고 동학개미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좀 정말 오랜만에 지금 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 갈 돈 없는 예금이자도 별 볼일 없고 또 이제 부동산은 꼭지 갖고 하니까 그 돈을 지금 주식에서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주가가 한 단계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멋지게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저는 요 방송 끝나고 오늘 밤 11시에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동학개미입니다. 동학개미. 첫 번째 주제가 동학개미니까 동학개미 지금 얘기한 거 뭐 그런 얘기 하겠죠 제가? 예. 출연료 별로 안 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지게 보내고요. 남북주 너무 아직 서두르지 말고 아직까지는 뭐 재료가 나온 게 없으니까 찬찬히 들고 있는 놈들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그냥 언젠간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